권위의 법칙. 이제 설득의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위험한 다섯 번째 법칙인 권위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차 대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이 한결같이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1961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을 지켜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아이히만은 특별히 사악한 괴물이 아니라 그저 명령에 순종하는 평범한 관료였다는 거죠. 권위에 대한 복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 중 하나입니다. 이 본능이 없었다면 인류 문명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본능은 우리를 맹목적인 순종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일 대학교의 스탠리 밀그램이 1961년에 실시한 전기 충격 실험은 인간의 권위 복종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연구였습니다. 그 실험의 놀라운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에 넣은 귀약. 권위의 맹목적 복종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실제 의료사고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환자가 귀에 염증을 앓고 있었어요. 의사는 처방 전에 오른쪽 귀에 넣으시오라고 약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는 이를 뒤에, 즉 항문에 넣으시오로 잘못 읽었어요. 놀랍게도 간호사는 귀약을 환자의 항문에 넣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환자도 간호사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에 염증이 있는데 왜 항문에 약을 넣지? 라는 당연한 의문을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어요. 의사의 권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사고를 멈춘 거죠. 이런 의료사고는 생각보다 흔해요. 존스 홉킨스 대학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95%가 명백히 잘못된 의사의 지시라도 의문 없이 따르겠다고 답했어요. 2005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도 있어요. 가짜 경찰관이 전화로 맥도날드 매니저에게 직원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매니저가 그대로 따른 거예요. 권위의 상징인 경찰이라는 말만 듣고도 말이죠. 권위 앞에서 우리의 비판적 사고가 얼마나 쉽게 마비되는지 보여주는 무서운 사례들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는 걸까요?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권위에 대한 복종은 인간 문명의 토대예요. 수렵 채집 시대부터 리더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사냥할 때 리더의 신호를 무시하면 온 부족이 위험해지니까요. 현대 사회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 경찰관, 판사. 수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권위를 갖고 있죠. 우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으니까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1. 효율성. 모든 걸 직접 판단하기엔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해요. 2. 전문성.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나보다 잘 알 거라는 믿음. 3. 사회적 안정. 질서 유지를 위한 필요. 4. 인지적 편의. 복잡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 5. 처벌 회피. 권위에 도전했을 때 오는 불이익 두려움. 문제는 이런 자동적 복종이 때로는 비극적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나치 독일, 소련의 스탈린 체제,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모두 권위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만든 참극들이죠. 권위의 세 가지 상징. 치알디니 박사는 권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1. 직함 박사, 교수, 판사, 사장 같은 타이틀의 힘은 정말 강력해요.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같은 사람을 두 그룹에게 소개했는데 한 그룹에게는 학생이라고 다른 그룹에게는 교수라고 했어요. 그 결과 교수라고 소개받은 그룹은 그 사람의 키를 실제보다 5cm나 더 크게 인식했어요. 권위가 물리적 인상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2. 복장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인클로딩 코그니션 연구에 따르면 의사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일반 옷을 입은 사람들보다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였어요. 1970년대 레너드 비클먼의 실험도 유명해요. 연구원들이 일반복, 우유배달원 복장, 경비원 복장을 입고 사람들에게 똑같은 부탁을 했는데
경비원 복장을 입었을 때 순응률이 가장 높았어요. 3. 장신구 고급 자동차, 명품 시계, 고급 사무실 등 물질적 상징들도 권위를 전달해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벤츠나 BMW 같은 고급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면 다른 운전자들이 더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고 해요. 앞에서 살펴본 샌프란시스코 실험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과죠. 교수라는 직함이 바꾼 대화. 실제로 한 유명 대학 교수가 경험한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교수는 여행을 좋아해서 낯선 곳에 가면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즐겼어요. 음식점, 카페,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격렬하게 토론하기도 했죠. 처음엔 자신의 직업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유롭고 활발한 대화가 펼쳐졌어요. 상대방도 거침없이 반박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유명 대학 교수라는 사실을 밝히자 모든 게 변했어요. 직함 공개 전, 활발한 토론과 자유로운 반박,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솔직하고 직설적인 의견 교환, 상대방의 적극적 참여, 직함 공개 후, 무조건적 동의와 추종, 문법까지 신경 쓰는 조심스러운 태도, 비판적 의견의 완전한 사라짐, 일방적인 경청 모드. 결국 이 교수는 재미있는 대화를 위해 여행 중에는 직함을 숨기기로 했다고 해요. 이 일화는 권위의 상징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줍니다. 같은 사람, 같은 말이라도 앞에 붙는 타이틀 하나가 완전히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고급차는 더 오래 기다려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정말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연구진들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뒷차 운전자들이 얼마나 빨리 경적을 울리는지 측정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소형 중고차. 평균 2초 만에 경적 소리. 85%가 15초 이내의 경적. 일부는 심지어 범퍼까지 들이받음. 중형 일반차. 평균 4초 후 경적. 60%가 15초 이내의 경적. 고급 신차 벤츠, BMW 등. 평균 7초 후 경적. 50%는 끝까지 경적을 울리지 않음. 가장 오래 참을성 있게 기다림. 이 실험을 반복한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독일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포르쉐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가 폭스바겐 뒤에서보다 3배나 적었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고급차는 권위와 지위의 상징이에요. 운전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저 차 주인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을 거야.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권위의 법칙이 작동하는 예입니다. 자동차라는 물질적 상징만으로도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권위의 위험한 힘, 밀그램의 충격 실험. 이제 심리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논란이 된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61년 예일대학교의 스탠리 밀그램 박사가 실시한 전기 충격 실험이에요. 밀그램은 신문 광고를 통해 일반인 참가자를 모집했어요. 기억과 학습에 관한 연구라고 했죠. 참가자들은 선생님 역할을 맡았고 다른 방에 있는 학습자에게 단어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학습자가 틀리면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했어요. 15V부터 시작해서 틀릴 때마다 15V씩 올리는 거였죠. 스위치에는 가벼운 충격, 강한 충격, 위험, XXX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고 학습자는 연기자였어요. 하지만 참가자들은 그걸 몰랐죠. 실험이 진행되면서 학습자는 이렇게 반응했어요. 75V 아야. 150V 실험을 그만두고 싶어요. 270V 심장이 아파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330V 완전히 조용해짐 의식을 잃은 것처럼. 참가자들이 주저하면 실험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1. 계속하세요. 2. 실험을 위해 계속해야 합니다. 3. 당신이 계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계속하세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65%의 참가자가 최고 강도인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수준이었는데도 말이에요. 이 실험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집단 학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권위자의 명령 앞에서는 양심을 억누르고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밀그램은 이렇게 말했어요. 악은 평범한 사람들이 권위에 복종할 때 생겨난다. 권위의 법칙 방어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권위의 맹목적 복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1. 권위의 적절성 질문하기. 이 사람이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인가? 자격과 경험이 검증되었나? 권위의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나? 예를 들어, 의료진의 조언을 받을 때도 의사의 전문 분야를 확인해 보세요. 피부과 의사가 심장병에 대해 조언한다면 의심해 봐야죠. 2. 권위의 진실성 확인하기. 이 권위자가 진실을 말하고 있나? 개인적 이익이나 편견은 없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부동산 관련 이익을 갖고 있었어요. 3. 자동 복종 멈추기. 가장 중요한 방어책은 권위 앞에서도 사고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심리학자 엘렌 랭거가 제안한 잠깐만 기법을 사용해 보세요. 권위자의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만,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윤리적,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4. 세컨드 오피니언 구하기. 중요한 결정일수록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의료계에서는 이미 세컨드 오피니언이 일반화되어 있죠. 5.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밀그램 실험에서 35%는 실험을 거부했어요. 그들이 영웅인 이유는 권위에 맞서는 용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권위는 질문을 환영합니다. 질문을 두려워하는 권위는 의심해봐야 해요.